마루 끝에서 시작된 은밀한 인연. 옛날 옛적 바람은 산 너머 고요한 마을을 지나고 달빛은 지붕 위에 살포시 내려앉던 때였어요. 그 마을 어귀에는 묘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 한 채가 있었죠. 그 집에는 특별한 새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늙으신 시어머니, 말없이 일만 하던 며느리,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시집갈 나이가 된 딸. 시어머니는 젊은 날 남편을 전염병으로 떠나보냈고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들마저 전쟁터로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그 아들의 아내였죠. 남편이 떠난 지 1년 만에 어린 딸을 낳고 남편의 집에 남았답니다.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지요. 딸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아이는 밝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누구 하나 먼저 말은 안 해도 매일의 시간이 작은 약속처럼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마당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었어요. 도끼를 들고 내리칠 때마다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땀이 맺혔죠. 이 손에 남편 대신 도끼 자루가 들린 지 벌써 몇 해째인지. 며느리는 말이 없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작을 쪼갰어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의무 같은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사랑방 앞에 앉아 실을 잡고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굵어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실을 뽑아냈죠. 이 실처럼 삶도 자꾸 가늘어지는구나. 하지만 다 뽑고 나면 따뜻한 옷이 되는 거겠지. 시어머니는 삶의 매듭을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를 만큼 조용히 꿋꿋하게 시간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항상 혼자 무언가를 찾으러 다녔어요. 마당 너머 낙엽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도토리, 바람에 날린 천조각, 새가 떨어뜨린 깃털 하나까지. 이건 엄마 줄 거고, 이건 할머니. 그리고 이건 아직 줄 사람은 없지만 나중에 줄지도 몰라. 그 딸은 아버지를 몰랐고 세상도 아직 잘 몰랐지만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세 여인은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를 보냈고 누구도 누굴 부르지 않았지만 하루가 저물면 꼭 함께 앉아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누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려나? 누가 오든 말든 우리는 우리 일이나 하자. 겨울이 오기 전엔 장작을 다 쌓아야 해. 그렇지. 장작도 말리고 된장도 덜고 이 늙은이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구나. 그렇게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가 흐르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하늘은 검푸른 먹구름을 품고 느릿하게 어두워졌고 바람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루 밑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대문은 닫혔지만 바람은 대문 틈을 비집고 들이쳤고 장독대 옆 나뭇잎들은 말없이 떨었죠. 엄마, 밖에 뭔가 소리 나요. 짐승인가 봐요. 바람 소리야. 이 밤에는 산짐승도 잠들 시간이지. 허허, 이런 날엔 괜히 가슴이 콩닥거리곤 하지. 내 젊을 적에도 이맘때면 꼭 낯선 팔소리가 들렸지. 진짜요? 귀신이요? 귀신도 사람처럼 외로울 때가 있는 법이란다. 이런 밤엔 귀신보다 더한 게 사람이지. 세 여인은 한 방에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손난로를 덮이고 며느리는 조용히 바느질을 했고 딸은 등불을 바라보다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마을 쪽에서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겨울이 오기 전 세상이 숨을 고르는 거지. 모두가 제 안으로 들어가는 밤이야. 그 말처럼 그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도 울지 않았고 이웃집 개마저 짖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때 저 멀리서 모래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짐승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었어요. 분명한 사람의 발소리였죠.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세 여인의 눈빛이 마주쳤고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숨결이 가늘게 떨렸어요.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그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계십니까? 나그네 옵니다.
날이 저물어 길이 어두워져 혹 하룻밤만 머물 수 있을는지요. 여긴 여인들만 사는 집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방 한 칸이 아니라 마루 끝 한 귀퉁이라도 괜찮소. 이 밤길을 더 가다가는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오. 이 사람 어디서 왔는가? 소금 장수를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몸이옵니다. 말 한마디 붙일 이도 없어 그저 따뜻한 불빛 하나 바라며 살 뿐입니다. 세 여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낯선 일을 들이자니 불안하고 거절하자니 불쌍하고 결국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소. 마루 끝에 이불을 깔고 조용히 잠만 자시오. 새벽 해가 뜨면 곧 떠나시구려. 그날 밤 달빛이 낮게 깔린 마루 끝에서 소금 장수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따뜻한 불빛과 익숙한 된장 냄새 그리고 조용한 세 여인의 숨결이 있었지요. 소금 장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엔 낯선 긴장이 맺혀 있었고 마루 너머 방 안의 온기가 이상하게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요. 그 순간 이불 틈 사이로 미끄러져 나온 발끝 하나가 그의 다리 끝에 살짝 닿았어요. 그건 며느리의 발이었죠. 그녀의 발끝은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어요. 불빛도 없고 말도 없지만 그녀는 깨어 있었고 소금 장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발끝의 체온을 느꼈어요. 따뜻하다. 이 밤에 어쩌면. 소금 장수는 조심스레 아주 느리게 며느리의 발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건 욕망의 손이 아니라 오래된 갈증 위로 조심스레 올려지는 위로였죠. 이 손, 꽤 묵직하고 조용하군요. 이렇게 누구의 허락도 없이 그저 마음이 닿는 것이 괜찮은 걸까? 남편의 마지막 손길은 내 등을 감싸 안던 그 밤이었어요.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었죠. 내가 그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그대의 손 참 이상하게도 그날 밤과 닮아 있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소금 장수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것은 정욕이 아니었어요. 긴 시간 누구도 만지지 못했던 여자의 외로움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저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확인하며 그 긴 밤의 한가운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건넜어요. 난 죄를 지은 걸까요? 당신은 그저 오래된 사람일 뿐이요. 이 밤에 다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그 밤은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잃었던 사람끼리 잠시 기대어 숨을 쉬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작은 한기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따뜻했죠. 그렇게 며느리의 옆에 조용히 누운 소금 장수는 마음이 조금 놓인 듯 눈을 감았어요. 트르렁. 내 곁에도 따뜻한 숨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어머님? 젊은이는 떠났겠지. 늘 그렇더라. 젊은 기운은 늙은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무르질 않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 숨 쉬는 사람 냄새가 이렇게 진했었지. 이불 밑으로 스며드는 그 따뜻한 냄새 말이다. 자네는 늙은 여인의 몸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까?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지. 나는 괜찮냐고, 밤마다 무섭지 않냐고, 손 한번 잡아주는 이가 없었어. 이 손, 뜨겁군요. 시어머니의 손등은 오래된 나뭇가지처럼 굵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미지근한 피가 돌고 있었어요. 긴 세월 누군가를 보살피느라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그 순간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사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거야. 젊었던 날 밤에 이불을 들추는 손이 있던 그때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그 시간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으니. 그 밤을 오늘 다시 꺼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괜찮겠습니까? 그럼 되겠지. 이 늙은이는 이제 꿈이라도 따뜻하면 좋겠으니. 그들은 손을 잡고 누웠어요. 서로를 끌어안지 않았고 입술도 닿지 않았지만
그 밤의 채호는 이불 아래에서 조용히 오래도록 머물렀지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느릿하게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소.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안아줘서. 이불 위에 남겨진 손의 온기를 그는 천천히 가슴에 품고 마루 끝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린 방 안에는 아직 잠들지 못한 작은 눈동자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저씨는 엄마랑도 할머니랑도 손을 잡았죠? 나는 새 것인데요. 나도 궁금해서 그래요. 넌 아직 따뜻할 시간이 많단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소금 장수는 딸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 눈동자엔 서툰 유혹이 아닌 오래도록 쓰다듬어지길 바란 이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이건 안기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잠깐 너의 마음을 덮어주는 거란다. 그럼 잠깐만 덮어줘요. 내일 되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할게요. 소금 장수는 말없이 이불 위에 손을 얹었고 딸은 고개를 돌려 그 손등에 볼을 살짝 기대었어요. 얼굴은 작고 여렸지만 그 안엔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린 외로움이 밤 공기처럼 스며 있었지요. 그는 손을 천천히 거두고 작은 소금 주머니 하나를 딸의 베개 옆에 올려놓았어요. 그건 따뜻한 손 대신 남겨두는 작은 마음이었지요. 그 다음 날 소금 장수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새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각자의 마음 안쪽 어딘가에는 그 밤의 체온이 마치 새벽 이슬처럼 맺혀 있었죠. 사람의 마음은 기억보다도 오래가는 온기를 담고 있어요. 그 밤 소금 장수가 남긴 건 하룻밤의 이야기였지만 세 사람에겐 한 생을 데워줄 만큼의 불빛이었습니다.